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이어주는 것, 우리와 먼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와 가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바로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사학자로서 국내 최초 대학박물관의 관장이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기획전시로 화제를 모으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국보 249호 동궐도. 동궐도란 조선 후기 임금이 거처하던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이 두 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어 동궐로 불렸다. 동궐도는 항공사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궁궐 건물의 배치가 상세하고 묘사도 세밀한 것이 특징. 조선 회화의 정수로 꼽히는 동궐도가 우리나라 최초이자 수장되기 전 마지막으로 전시되었다. 동궐도 특별전을 기획 전시한 이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조명철. 우리나라 대표 사학자로 역사 연구에 매진하다 국내 최초의 대학 박물관인 고려대 박물관장으로 부임하여 세간의 화제를 일으킨 기획 전시를 여럿 했고, 2013년 동궐도 특별전으로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했다. 오늘 조명철 관장과 함께 특별한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곳 고려대 박물관이 이제 국내 박물관, 대학 박물관 중에서는 이제 최초로 건립된 그런 박물관이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박물관장으로서 많은 기획 전시를 하셨죠. 제가 한 이제 기획 전시회는 가락동 고분전이 있고요. 현대미술 특별전이 있었고요. 동궐전이 있고, 이어서 6.25 정전 60주년 기념전이 있고, 그다음에 연말부터 해외 유럽 순회 전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전시 중에서 이 동궐 특별 전시가 가장 화제를 집중시킨 전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림이 동궐도죠. 네, 맞습니다. 이 그림이 동궐도입니다. 이 동궐도에 대한 뭐 특별한 특징 같은 건 무엇이 있나요? 이 동궐도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국보 249호입니다. 이 동궐도는 여기에 두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 진본입니다. 하나는 고려대학의 화처병대의 동궐도이고요. 하나는 동아대학의 병풍형대의 동궐도입니다. 동궐도는 높이가 3m, 이 폭이 6m 되는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러네요. 뿐만 아니라 이 동궐도를 그린 화가들은 당시 조선시대 궁궐의 도화원의 화원들이었기 때문에 회화로서의 가치도 국보급입니다. 동궐도는 보시면 아시지만 건물 하나하나, 심지어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있는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동궐도가 없이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동궐도를 보고 있노라면 당시 창덕궁과 창경궁이 얼마나 아름답고 엄청난 궁궐이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동궐도는 언제, 왜 이걸 만들게 됐는지 그 근거라든지 그 자료 같은 건 있나요? 안타깝게도 동궐도는 언제 누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동궐도는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입체적으로 전체를 조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동궐도를 보면은 동궐에 어디든지 자기 원하는 장소에 쉽게 찾아갈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 동궐도가 자객의 손에 들어간다면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게 기밀문서네요. 따라서 1급 국가기밀문서가 이 동궐도입니다. 그러면 대략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추측할 수는 없나요? 다행히 이 동궐도를 유심히 보시면은 경복전이라는 건물이 불탄 자리가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불탄 시기가 1824년이거든요. 그 경복전이 중건된 시기가 1834년, 10년 뒤. 따라서 이 동궐도는 1824년에서 1834년 그 10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시기는 당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효명세자가 주도가 돼서 만들었으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회화 작품으로 평가받는 동궐도.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던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있는 궁궐의 모습 그대로 세밀하게 묘사됐기에 궁궐의 구조와 생김새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할 때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밑그림으로 평가받는다. 그 고려대 박물관에는 이 동골도 외에도 상당히 그 가치가 있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소장품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국보로서 동골도 이외에 혼천시계가 있고요. 분청자기가 있고 또 그 밖에 완벽한 형태로 발굴된 미라와 그 부장품이 있습니다. 국내 대학 박물관의 효시인 고려대학교 박물관. 이곳에는 역사, 민속, 미술, 고고 등 다양한 소장품 약 10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국보와 의미 있는 소장품들을 공개하고자 한다. 조명철 관장이 의미 있는 소장품으로 꼽은 혼천시계, 분청사기, 미이라의 부장품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앞에 보이는 이 유물이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것은 뭔가요? 국보인 혼천시계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혼천의와 시간을 알려주는 서양의 시계장치가 하나로 결합된 혼천시계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천문시계입니다. 혼천시계는 진자에 의해서 시간을 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하나밖에 없다는 혼천시계. 이를 뒤로 하고 다음 국보인 분청사기를 보러 가보는데 이것이 바로 분청사기다. 이 분청사기는 사실 고려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발굴된 것입니다. 당시 이공대 캠퍼스를 공사하던 중에 인부들이 발견하여 당시 박물관장님이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 국보가 돼 있습니다. 저 기능은 뭐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요? 이 분청사기는 태항아리라고 불리는데 태를 넣는 항아리요? 맞습니다. 왕손이 태어나면 예. 그 왕손 아기의 태를 그냥 버리지 않고 좋은 자리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때 그냥 묻지 않고 바로 이렇게 태 항아리에 아기의 태를 넣고 요 항아리를 조금 더 큰 태 항아리에 넣고 그 주변을 흙으로 쌓은 다음에 저 큰 태 항아리를 돌로 된 석관 안에 넣은 다음에 그것을 묻어서 무덤을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태무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공대 캠퍼스를 이전부터 애기능이라고 불렀는데 애기는 캠퍼스. 네, 애기능.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연이 있어서 애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분청사기. 왕자의 태를 담아두었다는 분청사기를 설명하는 조명철 관장의 모습에서 전문가의 포스와 진지함이 엿보인다. 이번에 볼 것은 미이라의 부장품. 뒤에 보이는 그 부장품들이 그 미이라 발굴 당시의 부장품이죠. 네, 맞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미이라가 발견된 예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2002년 발굴됐을 때는 엄청난 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군요. 파평윤 씨 집에 시집온 며느리가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기와 함께 이렇게 사망하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고운 옷을 입혀서 장사를 지내줬죠. 그럼 이 부장품들이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 당시 발굴됐을 때 이 부장품뿐만 아니라 미이라의 그 피부도 전혀 썩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눌러보면 약간의 탄력이 있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옷의 복식의 양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렇겠네요. 색상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한 그 자료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 미라 부장품 보고 그 당시 복식사도 알 수 있고 또 부검을 해서 그 당시 뭐 영양 상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밝혀졌겠네요. 네, 보시다시피 옷이 조금 임신부가 입었던 옷이라서 좀 뚱뚱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자수라든지 디자인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치마를 보게 되면은 치마의 모양이 좀 이상한데 이것이 바로 그 시기에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한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저고리와 치마와 조거리의 그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여러 가지 소장품들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조명철 관장은 항상 새롭고 가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박물관장이라고 하면 이제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역사 전공이시죠? 네. 근데 어떻게 박물관장 제의를 받게 되셨죠? 저도 영문은 모르지만 총장으로부터 제의를 처음 받았을 때 박물관이 대학 기관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대 박물관장님들의 업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원로 교수님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양했는데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조언과 격려가 있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그 사학과에서 사학과 출신 교수님들이 대부분 박물관장이 되시죠? 네, 저희는 예술학부가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주로 사학과 교수님들이 박물관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관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어린 시절에도 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대학 들어와서 네. 역사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이 높아졌죠. 그 관심 갖게 된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어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스승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는 사학과에는. 그분들 존경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하는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또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학과 하면 보통 생각할 때 그 사적지 탐방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유적지를 찾아다녀서 여행도 좋아하는 그 학생들이 그 유적지 탐방을 특히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적지 탐방이 많았었죠. 사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봄, 가을로 이제 유적 답사를 가는 거죠. 저희는 일반 관광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을 따로 찾아서 갔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가기 힘든 곳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사학과에 다닌 보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유적지 또 사적지 중에서 한 군데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을 한 군데 꼽으라면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꼭 한 군데 꼽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역시 이제 백제문화권이나 신라문화권. 신라문화권은 역시 경주고요. 경주죠. 경주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가보기 힘든 곳이 이제 남산이라는, 경주의 남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제 산이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깊고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은 이제 전라도까지 있는데 전라도 지방을 가면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 개발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참 좋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장님이 이제 그 지금 관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가장 역점을 둔 그런 그 일이랄까? 어떤 점에 대해서 역점을 두시고 일을 하셨나요? 저희 박물관은 이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좋은 전시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록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록 자료 보관도 박물관이 하고 있습니다. 전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전시가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럼 전시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어떤 점인가요? 저는 전시에 있어서 내용이라든지 분야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전시의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 동궐 전시가 있는데
고려대학 소장품을 단지 보여준다 이러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전시가 의미를 갖는 것은 두 개의 똑같은 동골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만났다.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이번 전시를 끝으로 고려대와 저희 동아대의 동골도가 수장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이제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 다시 진본을 보게 될지 모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전시가 진본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전시가 됩니다. 아, 저희 세대에서는 그렇겠네요. 적어도 저희 세대에서는 사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볼 수 없는 조선시대 대형 회화 작품인 동골도는 역사적 가치가 큰 만큼 훼손을 막고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수장고로 들어간다. 이에 수장하기 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된 것. 이제 이번 전시를 끝으로 동골도는 대중들이 볼 수 없을 예정이다. 관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그런 전시가 있나요? 그 조선시대의 문인화가 유럽 순회 전시가 이제 결정됐고요. 그것을 성공리에 이제 마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이제 우리 한국이 낳은 예술가로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백남준의 일대기를 한번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검토해보고 싶고 전시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물관 조명철 관장님의 궁금증 베스트 5. 먼저 5위부터 보겠습니다. 관장님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대를 졸업한 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네. 일본으로 유학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국이 유독 네. 일본에 대해서만 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네. 일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경대학으로 가보니 동경대학의 일본사 수준이 이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석사를 다시 하게 됐죠. 석사를 2번 받으셨네요. 그래서 석사 학위를 이제 2개 갖게 된 사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 학위는 이제 동경대학에서 받았는데 동경대학은 당시만 해도 박사학위 소지자 교수들이 그 박사학위가 없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박사학위를 받겠다고 하니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8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박물관을 또 찾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아직도 박물관 하면 쉽게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쉽고 가깝게 찾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박물관이 갖고 있는 좀 고리타분한 이미지는 과거의 박물관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의 박물관, 세계의 박물관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박물관을 찾기 전에 박물관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아도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 학습, 그다음에 교양 강좌 등등 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물관에서 문화와 예술, 이렇게 교양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그 박물관은 경제적인, 박물관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국에 여행을 하실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 대비 가장 소득이 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는 먼저 박물관을 찾아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 예술을 가장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장으로서 이제 역사적 유물들 상당히 많이 접하실 텐데 그 유물에는 이제 조상의 지혜가 많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뭐 엄청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개되는 동골도 같은 경우에도 큰 행사라는 인정전과 명정전 그 앞들에 깔린 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거기만 부정형의 모자이크된 박석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에는 네모 반듯한 돌들이 깔려 있는데 동골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박석들이 깔려 있는 이유는 햇빛을 남반사시켜주고 또 소리를 사방으로 이렇게 퍼지는데 고루 퍼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과학적으로. 예, 과학적으로 그래.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래서 그 당시 스피커가 없던 시절에 큰 행사를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가 고루 전달됐다는 것이죠. 아, 그런 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그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학예사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나중에 학예사가 되려면 꼭 필요한 자질이나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물관장으로서 학예사에게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시를 담당해 보면요. 학예사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매우 다양하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고미술, 현대미술, 그다음에 사진, 도자기 등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시를 실제로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촬영, 디자인, 도록, 편집 등 실무에 대해서도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마지막 전시를 디스플레이하는 단계에서는 인테리어, 그다음에 마무리, 그다음에 미적 감각 이런 것들이 잘 살아나야지 이 전시의 품격이 높아집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말 그 학예사들은 전시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은 정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예사들에게 꼭 필요한 그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움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열정이 있으면 분야와 영역에 관계없이 그 전시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또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가 이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관장님을 매우 존경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역사학자로서 그리고 박물관 관장으로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꼽으라면 딱 그렇지만 이번에 고려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김홍도, 겸재정선, 장승업 등 조선시대 문이나 백여점이 유럽 전시를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정말 몇 년에 걸친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성사된 일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학교 본부,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 그다음에 유럽의 박물관들, 그리고 정부의 부처, 정말 많은 조직과 사람들의 협조에 의해서 성사되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렇죠.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자신의 뜻이 좋아도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주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이해하는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박물관장으로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 소원이고 또 하나 조금 욕심을 내자면 이 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유익한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하면 박물관을 떠올리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의 문화 트렌드를 참신한 전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또 소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유망하고 젊은 한국의 예술가들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저희 박물관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고 박물관장으로서 문화와 예술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는 과거에는 경제발전이라든지 돈벌이와는 무관한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오히려 역사와 문화 또 예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경제, 물질, 과학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문학과 문화와 예술, 이 분야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갖는 것은 바로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동굴 특별전을 기획하신 고려대학교 박물관 조명철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멘토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물관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영 박물관,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박물관도 그에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우리의 박물관이 보다 전문성 있는 역사학자, 큐레이터 등을 발굴하고 양성해 세계적인 박물관의 하나로 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